이 사주라고 하는 형태는, 사주라고 하는 거는 년, 월, 일, 뭐 시 이래가지고 이제 뽑아내는 거죠. 이렇게 네 개를 뽑아내는데, 사주를 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무, 술, 정, 해, 병, 오, 뭐 신, 축으로 이렇게 태어났다고 봅시다. 그럼 이게 이제 년이 될 거고, 이게 이제 월이 될 거고, 이게 일이 되고, 이게 이제 그 시가 된다 이거죠. 이렇게 이제 년, 월, 일시로 가게 된다면은, 이 애가 이제 응애하고 이제 태어났죠.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사실은 미래를 볼 방법은 사실은 없는 거죠. 사주라는 거는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계속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나의 어떤 모든 역량이고 모든 걸 보는데, 나는 사주는 전생으로 보는 거죠. 전생으로. 사주는 전생으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태어났을 때 어떤 전생의 기운이 그 전생을 볼 수 있는 그런 이 흐름이 이제 들어앉아 있는 건데, 근데 전생인데 왜 미래를 볼 수 있냐? 모든 흐름은 계속 흘러갑니다. 부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수천 생, 수만 생, 수억 생을 이렇게 넘어온 거죠. 그 연결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밤에 잠을 잤습니다. 그럼 아침에 깨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밤을 자고 연속성이 있는 거죠. 밤에 이제 10시에 해가지고 잠을 자고 아침에 6시에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이가 막 어디로 움직이는 거야. 다시 또 잠에 이제 연결성으로 해서 움직이지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잠을 잤습니다. 그럼 아침에 깨는 것도 6개 있는 거잖아요. 죽음이라는 것도 잠에 부여한다면은 전생에서 물론 환경적으로 많이 바뀌고 변화했지만은 그렇게 많이 달라지는 형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지는 형태죠. 왜냐하면 지금은 해원의 시대니까. 지금은 해원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반대로 나타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생에 노비였다. 그러면 이번 생에 노비가 이제 혁명을 하는 거죠. 전생에 많은 일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잘 사는 사람들 막 이렇게 악독하게라도 잘 사는 사람들 사주 보면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재물이 많고 잘 삶에도 불구하고 사주 보면 무제사주에 무관사주에 형편없는 사주인데 잘 산다 이거죠. 그게 이제 전생의 노비였던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안 맞는 형태로 막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사주 많은 사람들의 사주를 봐봐야 됩니다. 뭐 이런 사람도 보고 저런 사람도 보고 보다 보면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은 강남 쪽에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 중에, 그것도 기독교 믿는 그 교회를 험담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어떤 경험치로 보자면은 그런 쪽 사람들이 보면은 사주가 형편없는 경우가 많아요. 또 신기하게 그 한 명이 사주가 형편없잖아요. 그럼 가족 전체가 또 형편없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니까 연대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이제 이번 생에 어떤 전생에 이제 노비로서 생각을 해보면 뭐 많은 일을 이제 도와주고 뭐 해주고 그러면서 이게 봉사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모든 거는 이제 또 이번 생에 전생에 행위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번 생에 복을 받든지 복을 감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까르마라고 하는 자체가, 까르마라고 하는 게 이제 법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대로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전생에 무슨 행위를 한 거에 대해 가지고 이번 생에 그런 반대로 나타나든지 뭐 그 한 행위에 대해 가지고 이번 생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내가 누구를 때렸으면 이번 생에 맞아야 되고 내가 맞았으면 이번 생에 때릴 일이 생기게 되는 그런 형태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주라는 거는 전생을 보는 것이다. 전생에 있는 것이다. 근데 이번 생을 볼 수 있는 거는 이대로 연결성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생을 이제 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주가 안 풀리는 게 아니고 전생을 해가지고 놓고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보면은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아무리 서울대를 나오고 대기업 총수고 총수 마누라고 뭐 와이프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사주 격이 떨어지는 형태는 실제로 그 사람이 행위하는 부분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비였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모셨던 상전한테서 많이 받은 만큼 자기 직원들은 자기들이 전생에 자기가 모셨던 어떤 그런 그 상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괴롭히는 거죠.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사장이라든지 뭐 회장이라든지 그 마누라든지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잘 사는 거야. 집은 잘 사는 거 부자고 막 이러는데 사주 자체의 격이 떨어지는 사람은 전생이 노비예요. 그거 들어가가지고 밑으로 들어가면은 죽어난다고. 어떤 여자분 같은 경우는 관인상생대 해가지고 선비사주야.
근데 이제 여자예요. 근데 일을 총괄하는 여자. 근데 이 사장 사주가 뭐냐면은 보면은 이 사주가 이제 상인 사주예요. 그러니까 전생에 이 여자가 이 사람을 부려먹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반대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부려먹거든. 그러니까 억수로 힘든 거야. 자기 부려먹은 만큼 이제 하게 되니까. 근데 이 여자는 여기 나갈 수가 없어. 나가면은 그래도 돈을 많이 주거든. 전생에 상인이었고 또 본인도 이 사람이 돈을 많이 줬겠죠. 전생에. 이렇게 막 돌아가는 부분에서 이해를 해야지만 이 사주는 쉽게 풀려나간다고. 쉽게. 이거를 막 사주 자체 내에서 풀려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포지션을 딱 잡아가지고 이 포지션에서 많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포지션을 딱 잡은 상태에서 포지션에서 보는 게 많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거지.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 사주가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서울대에 나온 여자고 집안 좋고 이거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냥 깔가백기 놓은 상태에서 사주 자체만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 물론 전생에 노비였고 쭉 해가지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남편도 뭐 어떤 남편 사주도 별로더라고. 근데 이제 여자보다는 낫지. 근데 이제 이거 대단하다 이렇게 보면은 안 된다고. 성격 성향이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은 또 그런 이상하게 작용을 하게 된다 이 얘기죠.